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죠.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지수 2800을 뚫고 이제 2년 2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런 한 주였네요. 인버스 투자자로서 저는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오른 다음에 바로 좀 떨어져 줌으로써 그리고 고점에서 좀 사고 좀 팔아주니까 그나마 큰 손실 없이 지나갔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그 토요일이었죠. 이제 엔비디아도 좀 떨어지면서 이틀 연속 떨어지면서 하락을 한 채로 마무리되었는데 잠깐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이 코스피의 정말 고점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잠깐 고점을 찍고 잠깐이 조정을 받은 거고 다시 올라갈 건지는 다음 주 시장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주, 지난주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하루 떨어지니까는 뭐 하루 정도 떨어질 수 있겠지 하는데 토요일도 떨어지면서 이틀째 하락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프리마켓이든 장중이든 좀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매수해가지고 계속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고 신고가 잠깐 찍은 다음 내려와서 신고가 근처에서 맴돌았고요. 코스닥은 올라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400은 끝내 깨지 못하고 뭐 올라도 뭐 1390, 1300 가다가 또 결국엔 1380까지 돌아오면서 횡보하면서 이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올릴지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6월 13일인던가요? 젠슨 황이 CEO 젠슨 황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야 CEO가 판 건 좀 안 좋은 그런 이슈고 좀 안 좋은 악재인데 이런 것도 불구하고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오를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 이제 드디어 이제 바이든 트럼프가 이제 TV 토론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시작되게 돼요. 지난 대선보다는 좀 더 빠른 일정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선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입에 좀 더 유의하게 되면서 그의 말에 따라서 등락하는 주식도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또 에너지 주식들 그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매도 주식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의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하락 비중 코스닥 지수를 오르면 기꺼이 사면서 매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인버스가 좀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코스닥 인버스를 좀 더 매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어주니까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회적 매수 때문에 좀 더 코스피 인버스를 사게 되더라고요. 물론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좀 더 팔긴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계적 매수가 많이 걸려서 예, 코스피 인버스가 좀 더 비중이 좀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떨어져 줬기 때문에 팔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진 게 아니라서 수익은 좀 미미한 상태로 이제 인버스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배 주식 트레이딩 전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게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면서 소소하게 계속 수익을 남겨주고 있는데 일단 세배 주식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맛인지 어떤 매운맛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맛보지 못한 상태라서 요걸 추천드린다 뭐한다 말씀하기는 어렵고 좀 더 해보면서 이게 확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올랐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더 이제 경험을 쌓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모주 푼돈 벌기 전략 요거에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드디어 상장 주식이 나오니까 연습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당받은 공모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상장에 대해 매수해서 트레이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제가 지금 제일 잘한 거는 액수를 크게 하겠다는 거. 액수를 크게 하지 않고 연습에 집중했다는 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출렁출렁 걸리는 이제 가격들을 보니까 야 이게 타이밍을 잡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데
잡고 나니까는 빠지고 사니까는 이제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에 떨어지고 하면서 쉽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좀 더 보완해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이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매도 지점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 이번에 올라가는 상종 주식에서는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큰 기간 변동이 없는 기간 동안에 트레이딩으로 푼돈 번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했죠. 지수 인버스 이게 오고 하면서 매도했고 세배 주식도 이제 오고 하면서 매도했고 종목 주식으로서 삼성중공업이랑 CGV 이제 매수 매도 반복했고 공모주도 이제 올라와서 매수 매도 했고 이러면서 이번 주에도 한 10만 원 정도는 이제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액수보다는 아직 초보니까 이런 트레이딩은 초보니까 이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액수 크지 않더라도 조그만 가격 금액으로 연습을 하면서 실행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배우면 그때 가서 베팅 비중을 좀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수익 내고 있고 그 당연히 액수는 크지 않고 어쨌든 연습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매도 주식입니다. 이제 아까 인트로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인버스 비중은 줄이고 왜냐면 코스닥 인버스가 잘 나가니까 코스닥 인버스 비중을 늘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기계종 매수가 걸려 있다 보니까 반대로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10월 정도까지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개정일성이 원래는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지는 건데 코스피는 지금까지 보니까 오르면서 끝낼 것 같긴 해요. 어, 그래도 뭐 이제 미국도 선거철이 들어오고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10월까지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GV랑 이제 LG생활건강의 비중을 확대했는데 뭐 LG생활건강이야 뭐 제가 이제 기계적 매수로 걸고 있고 이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매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생건은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홍콩 지수랑 좀 연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홍콩 지수도 좀 떨어지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화장품을 수출하다 보니까 결국 홍콩이 떨어지고 중국이 떨어지면은 화장품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지금 중소형 이제 화장품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LG생건 떨어지고 있고 기계적 매수 때문에 매입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는 뭐 이게 기분 좋게 계속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GV는 이제 저번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증자했을 때 이게 현물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승인해 주면서 그날 그 다음날 당일 아침 9시에서 9시 5분이던가요? 고작 5분 정도 잠깐 오르다가 결국 다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재무구조 개선했다는 것은 호재인 건데 그게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6월까지 2분기에 나왔던 영화들 보면 이제 범죄도시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딸이랑 같이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를 같이 봤는데 되게 잘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인사이드 아웃 1이 한 497만? 500만 정도 받고 디즈니 최고로 흥행했던 영화가 의외로 그 엘리멘탈이던데 그 700만 좀 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다 봤지만은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최다 관객중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작품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겹치는 거니까 700만까지는 이제 넘을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600만은 넘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이제킹은 보니까 재미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포스터나라던가 트레일러만 보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범죄도시 1100만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도 잘 나가고 한 거 보니까 결국 2분기 수익률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은 현재의 저점에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5,580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6,000원 넘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지수가 고점인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제 그때 되면은 좀 더 트레이딩 관련 목적으로 300만 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0만 원 정도 들고 있게 됐는데 300만 원 정도는 이제 6,000원 넘어가서 이 정도 올라오면은 좀 팔아버리고
900만 원은 좀 더 올라갈 것까지 지켜보면서 좀 더 지켜보고 또 올라가면 조금씩 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제 AI 관련된 주식이랑 화장품 거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잘 안 됐죠. 잘 안 됐는데 그냥 그때 사면서 그냥 저점으로 매수하겠다고 생각했던 샀던 반도체 ETF랑 화장품 ETF는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계속 오르면서 수익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생각하면서 큰 대형주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순환기 하면서 중소형 중심으로 오르기도 하고 뭐 큰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기도 하면서 그런 거 보니까 결국 ETF를 사면은 결국 그렇게 트레이딩 방식 안 하고 쭉 가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상승하는 테마가 다시 보이면 그거에 대한 ETF를 한번 매수해서 따라가 볼까라는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따라갈 것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면 좀 더 매집을 하면서 가고 저점 매수는 ETF 사는 방식으로 하고 종목 트레이딩은 상황 보면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공모주를 상장일 당일에 트레이딩 해보겠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한번 해보니까 딱 시작 전부터 이제 딱 이제 그 가격을 지켜보고 가격 계속 계속 진동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매수한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훅 떨어지니까 사실상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게 저점인가 생각하면서 이게 매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호가창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5만 원부터 이제 매수를 하면서 49,000원, 48,000원 이렇게 매수가 된 거예요. 너무 일찍 매수한 거니까 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올라와서 지금 이제 평단가까지 왔는데 근데 평단가에서 이렇게 안 올라간다 싶으면 던져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좀만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고 좀만 떨어져도 반등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이제 빨리 손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음, 폭락에 맞으면서 이게 좀 더 원래는 5% 선에서 손절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손실이 더 커져서 36,000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식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매수 시점은 좀 더 앞당겨 보고 그리고 반등 지켜보는 거는 이제 확실히 9시 반까지 확실히 넘어서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9시 반 이후에. 근데 같이 올리면서 기존에 있던 떨어지기 시작한 데의 횡보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아니면 또는 뭐 기존의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매수한 전략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싶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 끝나고 라메이텍의 가격을 보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군주 쭉 떨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이런 모습이 그래프면은 이제 트레이딩 잘하시는 고수분들도 쉽지 않은 그래프인데 이런 초보가 이런 거에서 이게 되겠어요 이게 좀 쉽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할 때는 결국 어떤 이제 차트에 결국 그날 그린 어떤 차트의 모습이 제가 들어가는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 그려가는 모습이 이 그림을 그린다 치면 이 그려가는 모습이 요렇게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오늘은 이런 차트를 그리지는 이런 종목이구나 아니구나 싶어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다음 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이제 상따 매매 책을 공부하고 이제 곧 동영상 업로드 할 건데 책을 보니까 상따 매매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다른 매매 같은 경우는 계속 핸드폰을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핸드폰을 자주 볼 수 없는 저 같은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같아서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한번 계획은 일단 상업 근처의 주식을 이제 근처의 주식이면서 크고 장기적인 테마를 가진 주식은 한번 이제 따라서 매수해보는 전략을 하고 다음날 팔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따라가면서 이제 2% 3% 정도 떨어지면은 배당 매도는 설정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또 해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면 제가 그래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이나마 한 10분에서 20분, 30분까지 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시간 내 가지고 트레이딩 연습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운 거는 실제로 해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소액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보면서 어느 것이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이것저것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지도 계속 쓰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게시판을 이용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 냈고 계속 방송 올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다음엔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안 맞았고 이런 점은 제가 뭐 발생하고 고쳐보려고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홍콩, 미국의 매수매도 주식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환해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본 상장, 미국 장기채는 좀 정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월화수도 수요일이던가요? 그때 좀 올라주면서 이제 팔고 싶은 가격이 되니까 80만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채권 가격이 좀 더 올랐으면 더 팔았을 건데 그때 이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팔고 이제 이 정도만 팔았고 이 판 가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라인홀딩스를 더 샀고 더 사고 싶었는데 이제 사버린 다음에 급등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0주밖에 못 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ETF 중에서 글로벌 리더스 ETF 요거 소량 이렇게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TMF랑 YIN은 이제 3배 주식인데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푼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10만 원 버는 건 맞춰놨네요. 그리고 수익 공개입니다. 자, 그래서 푼돈 버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푼돈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모주로는 이제 29,000원을 벌었고, 29,000원을 벌었고, 뭐 트레이딩해서 손실 본 거는 다 국내 주식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주, 근데 청약 받은 걸로 판 거는 수익을 남겼고, 제가 그날 사서 한 거 수익 손해내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29,000원 때문에, 요 29,000원 때문에 이번 주 4,000원 이상이 4,700원이 수익을 내면서 결국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플러스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4,000원 이득이니까 사실상 큰 이득은 없지만 어쨌든 하락 상승 하락 횡보 이번에 상승하면서 횡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음, 이 올해 최고 수익 대비는 1,300만 원 정도 손해본 9,5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네요. 그리고 신용대출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LG생활건강이랑 그 다음에 CGV 사고 TMF랑 YIN은 좀 사면서 그 가격 때문에 신용대출이 좀 늘어난 상태인데 결국 높은 신용대출은 제가 저점이 됐을 때 살 수 있는 매수량에다가 해서 제한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신경 쓰면서 이제 매입을 신용대출을 좀 조절할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 싶은 CGV라든가 생건이 떨어지면은 조금 더 매수는 계속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다음 주가 6월 말, 이주 마지막 주가 됐는데 6월 계절성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랑 코스닥 다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번 달은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오르면서 끝날 것 같고 걱정인 부분은 7월 계절성에서 코스피는 여전히 오르는 것이 7월의 계절성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피해서 코스피 인버스 비중 축소 좀 하고 싶은데 이번에 계획대로 좀 안 됐고 혹시나 6월 말 마지막 주에 좀 기회가 된다면은 코스피 인버스는 좀 더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인버스는 좀 더 확대해서 비율을 맞추는 걸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업로드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다 보면서 제가 또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배 주식 하고 있고 공모주 하고 있고 뭐 인버스 하고 있고 테마 ETF도 기회가 되면 저점 매수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트레이딩 연습할 거고요. 상따도 이제 한다고 했고 물타기도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면서 저한테 잘 맞는 주식들을 찾아가고 좀 더 기술을 좀 다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쭉 오르다가 되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오른 주식들은 사면 안 돼. 라고 말만 듣고 소식만 들었고 남들이 한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제가 해보고 물 먹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전 보통 저점 매수 전략을 일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들에서 끝자락 사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게 정말 큰 대장주일 때 더 갈라나? 아니면 바로 떨어지나? 궁금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직접 사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과연 저에게까지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것 또한 뒤늦은 탑승 한번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든 더 떨어지면은 요것도 타지만 ETF는 저점 매수 방식으로 좀 더 가고 엔비디아 게임에는 사고 기회가 되면 사고 이번에 젠슨왕이 좀 팔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아직 66, 7% 정도의 그 이제 매도량을 가지고 매수할 물건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매도했다는 소식이 뜨면 그때 가서 팔 계획으로 매도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익 이제 수익 계좌에서 왔듯이 이제 신용대출 좀 늘었으니까 좀 계속 좀 무리하게 사지 말고 신용대출액을 좀 관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제 크게 베팅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내를 가지면서 이제 기회를 포착하면서 저점 매수 방식을 이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단기 트레이딩하면서 소소하게 벌면서 저점까지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그러면서 또 다음 주 기다리고 또 바쁘면은 이러면서 기회가 또 안 오면 제 취미 생활인 게임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저에게 맞는 기회를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또 재미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좀 더 돈 번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가 읽은 주식 서평 다시 또 업로드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